안녕하세요, 직딩입니다. 우리는 각자 동경하는 스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유 넘치는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실력도 갖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독학을 할 때 멋지게 치고 싶어서 각종 골프 팁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골프 방송, 서적 등등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아저씨들이 주는 원치 않는 정보들도 있었죠. 이런 패턴이 몇 년 반복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완성된 것은 부메랑 수준의 슬라이스 구질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것들 중에는 좋은 팁도 있었고 출처불명의 팁도 있었는데 대부분 좋은 말들이었지만 제 상황과 시기에 맞지 않는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체계적인 이론에 대한 갈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중구난방으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스윙 원리들도 있어서 조금 더 검증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고민을 하던 차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여러 연습 방법을 수집하기 바빴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주저주저 하다가 짐 맥클린 골프스쿨 원장님과 프로님들께 체계적인 이론에 대해 알려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직딩 골프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아마추어들이 체계적인 이론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짐 맥클린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8스텝 스윙 이론에 대해서 저희 프로님들께서 분석을 해서 또 어떤 이론이고 어떤 것을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짐 맥클린 선생님한테 배운 25%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스윙만이 아니라 숏 게임, 코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 멘탈 게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예들을 보여주면서 멘탈적인 레슨 이런 거를 다 이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25% 이론에 대해서 한 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레슨 커뮤니케이션. 사실 스윙 이론이라는 거는 다 개인 특성이 있고 개인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 부상은 없는지, 저희가 피해야 될 그런 근육은 없는지, 그 다음에 코스를 얼마나 자주 나가시는지 이런 소통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드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 매체에 드릴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드릴을 보여주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아웃인 궤도가 나오니까 인아웃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드릴을 드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드릴이 스윙에 연결이 어떻게 되냐, 그 주제를 가지고 프로님 한 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선수들이야 마음 먹고 또 하루 종일 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또 재미로 치시기 때문에 드릴이 스윙으로 연결이 안 되고 세게 칠 때 그 드릴의 효과가 안 나오면 사실 드릴을 왜 하고 있는지 되게 지루하실 수가 있거든요. 연습장에 거의 90% 넘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 사실 세게 치고 싶으시지. 그렇죠. 네. 멀리 치고 싶으시고 좀 연구하는 스타일의 레슨을 1시간 하시면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사실 선수들도 굉장히 지루해 하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런가요? 선수들도 많이 지루해하죠. 선수들의 특성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연결이 돼야 연습 방법이지 하기 위한 드릴은 효과적이지 않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 연결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앉는 네. 드릴을 하면 GG 스윙을 배우고 네. 있는 거냐, GG 스윙이 어떤 원리로 어떤 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계속 사람들이 GG 스윙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게 과연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건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짐 맥클린 선생님의 그 에이스텝 스윙 이론으로 말하면은 범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Corridors of Success, 그러니까 성공의 범위. 모든 스윙, 맥킬로이 스윙이 될 수도 있고 회원님 스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스윙을 다 공부하면 그 선수들의 성공 범위는 있는 거죠.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범위는 다 있어서 그 범위 안에 최대한 이분의 특성을 살려서 넣어주면 이제 좋은 스윙은 만들어진다라는 게 에이스텝 스윙이고, 거기서 이 범위가 나가면 이제 죽음의 동작이다. 그래서 데스 무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 무브도 잘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저희 프로지는 항상 그 범위에 넣어주는 그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슨을 쭉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레슨이 많이 가르쳐져 왔는지. 그게 뭐냐면은 백스윙에 가시면은 왼쪽으로 골반을 밀고 체중 이동을 하고 손목을 가져 내려와서 풀어치고, 레슨 도구들이나 연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또 이거는 사실이고 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고 하면서 코치들이 조금씩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니까 지면 반발력이랑 뭐 스윙 카탈리스나 바디 트랙 이런 도구들이 나와서 얼마나 점프력이나 딛고 올라오는 게 오히려 더 회전력에 도움을 주는지, 또는 예전에는 7번 아이언을 항상 세워서 치면 6번, 5번처럼 맞으니까 멀리 간다고 했던 이론들이 트랙맨이나 뭐 GC 쿼드, 플라이스코프라는 또 런치 모니터가 나오면서 다이나믹 로프트,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맞아야 이 사람의 스윙 패턴에는 더 멀리 가는지, 예를 들면은 스윙 드라이버 스피드가 105마일 이하로 나오시는 분은 오히려 로프트가 그대로 맞아야 더 거리가 많이 나고, 105마일 이상인 선수들은 2도 3도 세워서 맞을 때 더 멀리 가는 것처럼 이제는 분석을 해서 그런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처럼 무조건 끌고 오면 좋은 거다라는 게 안 가르쳐지고, 무조건 왼쪽으로 밀면 그게 체중 이동이다, 이런 게 더 연구가 되면서 여러 코치들이 그거를 습득을 하고 일찍 가르치게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에 앉게 만든 거를 본 코치는 보이드 서머헤이스라고, 저랑 사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그분이 데니엘 서머헤이스라는 동생이 PGA 투어 선수였다 지금은 이제 콤페리 투어를 뛰고 있는데, 그 코치가 레슨하는 거를 이제 TPC 소그레스 연습장에서 봤는데 오른쪽에 지지 스윙보다 아마 더 2배로 앉으셨을 거예요. 거의 힙이 땅에 닿을 만큼. 한번 여쭤봤어요. 뭐 연습하는 거냐고. 왼쪽으로 가는 거를 싸워주기 위해서 자극을 한번 주고 본인 스윙을 하면 그 자극이랑 본인 습관이랑 중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게 고쳐지는 거다. 차가운 물, 뜨거운 그렇죠. 물 섞으면 이게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짐 맥클린의 그 범위, 항상 그 범위 내로 들어가려고 모든 골퍼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골퍼분들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배운 레슨이랑 그 다음 3개월 배운 레슨이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론은 똑같아도 골퍼의 느낌은 바뀌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어주고 앉고, 이쪽으로 또 밀어주고, 오른쪽으로 앉고 밀어주고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가르쳐진 레슨 또는 지금도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레슨은 거의 다 손을 당기고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고 백스윙 턴보다는 코킹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예를 들어 10년을 치다가 온 골퍼분이 오시면 거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범위 안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백스윙을 조금 더 돌리시고 포킹은 조금 더 푸시고, 그리고 왼쪽으로 딛는 거 없이 나가시면서 소목을 푸시니까 조금 더 앉으시는 자극을 주면 그 범위에 들어와서 더 많이 밟히고 또 올라가는 힘으로 치실 수 있습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지 스윙으로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지지 스윙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짐 맥클린 아카데미인데 왜 지지 스윙을 가르치냐, 그런 의견을 들은 다음부터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하체를 미는 스타일의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냥 익스텐션은 지지도 가르치는 거고, 사실 제가 작년에 스택앤틸트를 만드신 이제 앤디 플러머 코치가 한국에 오면서 같이 좀 강의를 진행하자고 하셔가지고 미리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틀 동안의 자료를 서로 얘기하고 해서 진행했는데, 이제 그분도 틸팅, 로테이션, 익스텐딩 이 세 가지 중에 익스텐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익스텐션은 90년도에 나온 짐 맥클린 에이스텝 스윙 책에도 나오는 거고, 심지어 70년대에 나왔던 밀러 바버라는 선수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매튜 울프 선수 스윙과 정말 흡사합니다. 지지 스윙이라는 그 단어는 정말 그 조지 갱커스 코치를 마케팅의 신으로 존경을 하지만 그 스윙을 발명했다고 저는 사실 인정을 안 하고, 미국 코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은 좀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골퍼가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스피드와 그 습관을 쌓아주기 위한 루틴을 하는 게 골프의 세계에서 유행을 하는 거지, 뭐 앉고 일부러 뒤에 넘어지고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LPGA 투어를 보시면 훨씬 더 과한 그런 리허설이나 드릴이 사실 보기 힘든 이유는, 여성분들, 뭐 여자 투어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스피드랑 그 중력을 덜 쌓아도 되니까 오버하는 리허설이나 연습 드릴보다는 자기가 해야 되는 모양을 만들고 치고, 남자 선수들은 워낙 스피드가 많이 나고 남자 아마추어분들 워낙 세게 치시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싸워주는 동작을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중간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막 타이거 우즈나 누구나 뭐 엄청난 과한 드릴을 하는 건 봤는데 뭐 렉시 톰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막 과한 동작하는 건 거의 못 봤는데, 저희 아카데미가 교습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또 레슨하시는 분들한테 레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지 스윙, 뭐 이렇게 앉는 과한 리허설 이런 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스피드가 떨어지시는 골퍼분이 오면 전혀 이런 리허설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 드라이버 70마일 클럽헤드 스피드에는 오른쪽에서 앉게 리허설을 시켜드리면 진짜 오른쪽에서 손목 풀어 치세요. 대신에 그동안 5년, 10년 동안 110마일, 105마일 아니면 뭐 100마일 세게 끌고 가면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많이 하신 분에게는 오른쪽에서 앉으면서 손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느낌을 항상 해주셔야 그 습관이랑 이 습관이 섞여서 중간을 찾는 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아마추어 분이 남자든 여자든 오른쪽에 앉는 동작이 필요 없는 분한테 굳이 그 드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항상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모든 코치가 그동안 다 해왔었는데 그냥 조금 더 과하게 앉는다는 거, 조금 더 과하게 백스윙을 일어났다가 앉게 하는 거, 좀 이런 동작에서 진짜 몇십 년 동안 왼쪽으로 밀고 손목 끌어왔다가 푸는, 이렇게 돌리는 게 릴리스라고 배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선했던 거죠.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지지 스윙이 조금 마케팅처럼 이렇게 좀 폭발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네. 네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있었 왔었나요? 뭐 데이비드 리드베터 선생님의 A 스윙도 있었고, 뭐 리디아고의 리디아고가 했던 A 스윙, 이제 스택 앤 틸트 아, 스윙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사실 지금도 네. 미국에서는 찬반 논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크리스 코모 코치랑 앤디 플러머 코치가 이제 앤디 플러머 코치는 스택 앤 틸트를 발명하신 공동 발명자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 코모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앤디 플러머랑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앤디 플러머 코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부분이랑 저번에 이틀 동안 같이 한 하루에 10시간 동안 그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정말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 같이 스윙을 파악을 하려고 하시고, 분명히 그 스윙 이론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 분명히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레슨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을 하지 말고 여기서 좋은 것들, 회원님께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스윙의 이름들을 사실 뭐 많이들은 거론됐지만 이름을 뭐 지지 스윙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행시킨 거는 저는 조지 겐카스가 또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충격적인 또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일반인보다 유연해서 네. 이런 스윙이 동작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레슨을 받으시다가 이 가동 범위 같은 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정말 뻣뻣하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그때 나오기가 힘든가요? 가동 범위를 더 늘려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프로 지망생이나 프로 선수들에 비해서 많지가 않잖아요. 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찾는 것도 레슨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어서 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내려오는 샬로윙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임성재 선수, 맥킬로이, 게리 우들랜드, 필 미클슨 이 5명만 해도 오늘 가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백스윙 때보다 더 낮게 갔다가 전환대 세워서 오는 골퍼들이거든요. 어떤 골퍼는 세우면 힘이 나고 어떤 골프는 눕히면 힘이 나고, 가동 범위란 요분 패턴 다르고 요분 패턴 다르고 요분 패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하루 종일 연습장에 계시지 않는 한 이 가동 범위 내에서 그리고 조금씩 늘리면서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 드리는 게 효율적인 레슨이라고 보지,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회원님 이 가동 범위가 그거보다 10도는 더 나오셔야 이 샬로우 스윙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레슨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 내에서 그렇죠. 가장 네. 효과적인, 네. 효율적인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레슨들을 쭉 하다 보면 한 가지 이론만이 아니라 그분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이제 레슨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우연스럽게 좀 상급자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력 10년 되셨으면 10년 동안 왼쪽으로 밀면서 끌고 오는 것만 배우셨으니까 저희는 그거에서 오히려 탄도를 높여야 되고 더 세게 맞추기 위해서는 살짝 앉는 동작, 앉으면서 익스텐션하는 그 과정을 넣어드리고 레깅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여기서 넓게 내려오면 앉았다 일어난 동작도 나오고 파워도 나오고 스피드도 나오고 하는 데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지 스윙으로 또 연결되는 그런 또 해석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선수와 저희는 다르지만 네. 예를 들어 유사한 패턴에 뭔가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네.
배우는 내용이 비슷한가요? 코치분들을 제가 운이 좋게 예전에 골프를 치면서 또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은 또 대학교에서 리그 생활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도 사실 PGA 투어 가기 전에 일을 하면서 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거기서 주니어 캠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또 선수를 하면서 또 프로 턴을 했다가 프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PGA 투어에 선수 매니저를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매니저를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지만 당연히 PGA 투어 시합장에 갈 수 있다는 그거 하나로 한다고 했고 또 이제 가니까 실질적으로 유명한 코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숀 폴리 그 중에 한 분이 짐 맥클린이시고 많이 유명해지신 데이나 이런 코치들이랑 많이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느낀 거는 이분들한테는 아마추어 가르치는 거랑 PGA 투어 선수 가르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골프 스윙이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똑같은 생각의 시스템으로 레슨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 믿음은 짐 맥클린 선생님한테 배우고서는 100% 확신을 하는 게 아마추어 골퍼를 가르쳐야 선수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추어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지망생이나 일부 투어 선수보다는 시간을 덜 여기다가 할애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덜 연습하시고 더 뻣뻣하신 분을 내가 고쳐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 모터랑 더 좋은 유연성을 가지고 오는 선수를 못 가르칠 이유는 없거든요. 이거를 나눈다는 자체가 사실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주니어 선수가 왔는데 스피드가 좀 안 나면은 뭐 스피드 안 나는 아마추어 분이랑 좀 비슷하게 가르칠 수도 있고 1부터 선수가 왔는데 정말 스피드 좋으신 여기 계신 것처럼 뭐 스피드가 좀 나시는 분들한테는 스피드 나시는 분한테 맞춰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이랑 싸우는 그런 좀 리허설을 시켜드리고 중립을 맞춰드리는 레슨 그것만 구분이 되지 이제 뭐 1부 투어, 주니어, 아마추어 레슨은 다 따로따로 전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한테 레슨을 안 받으셔도 골프 스윙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레깅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체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골프는 항상 연결이 되는 문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언어로 비교하면 동사 따로, 형용사 따로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골프 스윙이 나오는 건데 너무 골프 스윙을 설명을 하실 때는 레깅은 이렇게 되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손목은 코킹은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맥킬로이, 임성재 선수, 게리 우덜랜드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상급자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내 몸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는 코킹은 이거고 이렇게 되니까 임팩트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이어져 가는 문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들을 좀 쉽게 받아들이시고 정확히 비디오를 보거나 하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조금 더 파악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요 지점에서 손목의 모양은 요거다가 아니라 네. 꿀팁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꿀팁을 드리자면 제 체구에 맞는 선수의 스윙을 보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선수들이나 아니면 아마추어 분이 와서 더스틴 존슨은 이렇게 되는데란 말씀을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더스틴 존슨은 회원님보다 팔이 한 10cm가 더 길고 키는 한 15cm 더 크고 다리도 훨씬 더 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브라이언 하멘 선수라는 이번에 아놀드 파머 우승한 타이럴 해튼 선수 키 한 175, 176 되는 선수들 몰리나리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파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아 이런 선수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나도 이런 스타일을 따라 해봐야지는 훨씬 더 좋은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저스틴 로즈 더스틴 존슨 뭐 이런 선수들을 스윙을 많이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은 저희 선수들 항상 PGA 투어 시합장 두 군데를 갤러리를 가는데 저희 선수들이 같이 운동을 했던 트레이너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해줬던 게 가서 더스틴 존슨이나 타이거 우즈 같이 신내린 선수를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민간인인데 노력해서 잘 치는 선수들을 몇 명 따라다녀 봐라. 그런 선수들을 보시면 아, 저 선수의 패턴은 저렇구나, 저 선수의 패턴은 저렇구나를 좀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몸에 좀 더 맞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마추어들이 하나인 정답을 향해서 가고 네. 뭐 백스윙 탑은 이거다를 가는 게 네. 아니라 다 자기 스타일이나 그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 나가면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프로님들이 소개해드릴 내용도 잘 봐주시고 저희 아카데미 특색이라고 하면 잘 맞게 해드리거나 잘 안 맞게 못 해드렸을 땐 왜 그런지라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레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뭐 미팅이나 뭐 레슨 통일이나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유튜브 내용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미팅을 해왔던 부분들, 그 스윙의 범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필요하신 드릴을 어떻게 스윙으로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좀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많이 봐주시고 네. 또 좋은 일 많이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좋게 봐주시고 네, 저희 아카데미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